캐논에서 60년대 말에 발매한 하프 카메라 시리즈 드미 2228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카메라의 이름에서 이제 그 유명한 올림푸스 펜 22 시리즈가 있죠. 네, 펜 22 이건데요. 네, 이것도 2 이거는 펜 22 28. 여기서 이제 2는 뭐냐면 일렉트릭 아이라는 뜻으로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요. 렌즈 주변에 이렇게 뭔가 올록볼록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그 조리개 값과 셔터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일렉트릭 아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네, 이런 애들이 이제 6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 자체는 뭐 펜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노출계를 얘가 이제 그 주변에 빛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동 모드일 때 자동으로 초점을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을 알아서 결정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사용자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오토 모드, 자동 모드로 맞춰놓으면 이 올림푸스 펜 같은 경우는 거리만 일정 정도 한 1m, 2m 정도 잡고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필름 감고 찍고, 필름 감고 찍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 초점을 목축식으로 정교하게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 이 렌즈 앞부분을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눈금이 있고 인물 표시. 인물 표시는 뭐냐면 뷰파인더 상에서 사람 머리가 이 정도 보일 때, 어깨와 머리가 보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무한대 풍경이 되겠죠. 네. 근데 이 값은 이 뒤에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미터법을 사용하니까 최소 80cm에서 1m, 1.5m, 3m, 5m, 15m.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리에서 사람을 찍을 때 보통 이제 3m, 5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정도만 맞춰놓고, 네, 3m, 5m 이렇게만 맞춰놓고 거리 다니면서 스냅을 찍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풍경 찍는다. 그러면 이제 제일 끝으로 돌려서 무한대로 찍어주시면 되겠고, 인물을 찍을 때 1m, 1.5m 이 사이 어딘가에 네, 가까이 사람을 세워두고 몇 번 한번 찍어보세요. 처음에. 그래서 대략 1m일 때, 1.5m일 때 느낌이 어떤지, 네,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시고 이 거리가 나름 정확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필름 감도 설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카메라다 보니까 감도는 25에서 400밖에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200을 많이 쓰죠. 그럼 여기 이제 눈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200에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이제 닦으면서 뭐라고 해야지, 이 파인더로 보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에 항상 다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구도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프레임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그걸에 맞춰서 찍을 필요는 없이, 네, 카메라는 이렇게, 네, 보이는 대로 프레임이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그냥 이 사각 프레임에 의존해서 찍되 그 프레임 상에 보시면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30, 뭐 60, 120 이렇게 적혀 있고 숫자가, 그다음에 이제 눈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눈금이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카메라를 받아 보시고 만약에 뭐 밝은 데 나가서 밝은 데를 보시면서 또는 이제 어두운 그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 이 바늘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빛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속, 이게 셔터 속도거든요. 저속으로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밝다 그러면 고속 셔터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밝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이 셀레늄 노출계가 정상 작동을 해서 적절한 셔터 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네. 그 부분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사용법은 사진 찍는데 실제적인 그 문제는 그거죠. 초점. 네.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80cm, 1m, 1.5, 3m, 5m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 롤 찍어 보시면 이제 감을 익혀요. 근데 익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카메라는 36장짜리 필름을 넣으면 72장이나 찍어야 되잖아요. 완전 중노동인데 그거를 이제 해보시면 감이 없던 감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일단 제가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리와인드 탭을 올려서 끝까지 당겨주면 개방이 돼요. 네,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하프 프레임은 이렇게 하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프레임이 자체가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일반 프레임은 이렇게 이 크기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크기가 반이죠. 그래서 이제 반만 찍을 수 있다는 거. 자, 스톤 카메라니까 필름 넣는 건 한번 유의 깊게 보세요.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밑으로 집어넣고요. 일단 리와인드 탭을 닫아요. 돌려서 닫고 얘를 이렇게 감았을 때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조금 필름을 빼가지고 이쪽이 필름 스풀 여기 이쪽에 쓱 집어넣고 몇 번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고 이 상황에서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탁탁탁탁탁 셔터 한번 누르고 또 감아요. 또 셔터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엉성하게나마 뭔가 이동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뚜껑을 닫아주시고 얘를 살짝 뒤로 조금만 후진하고 닫아요. 그런 다음에 카운터를 보시면 이제 이 카운터는 S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와인딩 레버를 감아요. 그러면 셔터를 누르고 감으면 얘가 조금씩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카운터에서 S에서 점점으로 이동해서 0으로 가는 과정이 보여요. 그죠? 자, 보통의 이제 스톤 카메라들이 필름을 집어넣고 한 번 찍어주고 두 번 찍고 다음부터 이제 촬영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0이 끝나면 찍으시면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0이 됐잖아요. 4번 감았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번만 감고 0 나오기 전부터 촬영을 해도 다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필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쨌든 이 초보자가 유의할 거는 뭐냐면 얘를 감았을 때 얘가 움직여야 돼요. 왜 움직여야 되나? 그건 이제 필름의 구조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필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름이 이 안에 있을 때 한 장씩 찍어요. 그러면 필름이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되죠? 얘가 돌아가죠. 그렇죠? 돌아가죠? 이게 왜 돌아갈까요? 이 필름 끝이 이 돌아가는 고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감으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필름이 찍는 과정이라는 건 필름을 쭉 해서 이 안에서 이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다가 다 찍으면 이 채로 이렇게 빼면 망하잖아요. 빛을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필름 통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리와인드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해주는 건 수동 카메라라고 하고, 기본적인 그게 이제 찍어주면 알아서 얘가 감아줘. 이런 자동 카메라들은 한번 눌러주면 바로 이제 필름이 이동을 하고, 되감기도 버튼만 하나 눌러주면 알아서 되감기도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건 수동 카메라니까 열심히 촬영을 해준 다음에 필름이 더 이상 다 빠져나오면 와인딩 레버가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다 찍었구나 하고 컷수를 보면 아마 70장이 넘어 있을 거예요. 70장이. 그러면 다 찍었다 그러면 하단에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고 얘를 들어서 이렇게 리와인드 감아주시면 돼요. 되감기. 이게 이렇게 되감기가 잘 안 되면 얘를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느 순간 막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리와인드 탭을 빼서 보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얘를 빼려면 이 상태에서는 안 빠지겠죠? 얘를 들어야지 필름이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필름을 집어넣고 얘를 이제 움직여줘서, 지금 이제 셔터가 작동을 하는 게 보이죠? 움직여줘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뚜껑을 닫고 얘를 감았을 때, 지금 필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안 돌아가잖아요. 처음에 얘를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열심히 70몇 장을 찍었는데 필름은 가만히 있는 거죠. 얘만 움직이면. 열심히 찍었는데 셔터만 계속 찍었지 필름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수동 카메라들은 와인딩 레버와 리와인드 탭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 점 유의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 크게 손댈 게 없어요. 그 이거는 이제 렌즈 값이 28mm 광각이죠. 넓게 찍히죠. 당연히 하프니까 넓게 찍혀야지. 그다음에 이제 2.8 빠르기인데 이 안쪽에 얘를 돌리면 수동으로 조리개 값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22 뭐 자동 모드가 있는 카메라는 자동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셔터 속도가 알아서 잘 움직이기 때문에 노출계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토 모드로 해놓고 찍어보시고 네. 내가 진짜 나는 뭐 카메라는 수동으로만 찍을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조리개 값 이렇게 돌려서 네. 이게 조금 빡빡하긴 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오토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조리개 값을 내가 설정을 해서도 찍을 수 있다.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하지? 어쨌든 목축식 하프 카메라 캐논 드미 EE28이었습니다.